김인섭 로비스트가 이재명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뭐 최고위 같은 데서 뭐 하하 거리면서 웃기만 하시면서 실제로 그 답은 안 하시던데, 그러려면 정치는 왜 합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거에 대한 답을 안 할 거면 정치는 왜 하는 거예요? 제가 오해 행사 때문에 복장 좀 불량해서 미안합니다. 어디? 안녕하세요. 오늘 단수공천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좀 전에 김성태 전 의원이 불출마를 밝혔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 따로 접촉을 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오다가 방금 봤는데요. 저는 정치란 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큰 정치는 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루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저와 김성태 의원님의 마음은 같습니다.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동료 시민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도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김성태 의원께서도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사무처장이 아예 코드프됐는데 혹시 관련해서 어떤 사유이 좀 보고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공천을 시작함에 제가 사실 이 자리를 수락하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연구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과연 우파 정당의 공천은 어떤 시기였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정치를 수십 년간 근처에서 직접 안에 들어오지 않고 관찰해 왔기 때문에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천을 저희가 할 때 보수정당 최초의 시스템 공천을 실천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의미가 이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룰을 먼저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보면서 룰을 계속 바꿔나가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호떡 공천이니 그 공천에서 누가 승복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제도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난무하게 되죠. 제가 공관위에게 처음 요구했던 것은,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룰을 먼저 정한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룰을 첫날 무조건 확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 룰에서 어떤 결과가, 누가 어떻게 탈락할지, 어떤 상황이 될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룰을 그런 방식으로 정하게 되면 뜻있는 정치인들은 승복하게 될 겁니다.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룰을 정한 게 아니라 룰이 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해온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이 있잖아요. 드루킹 특검 그분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달리 그분 진짜 9일간 단식했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스템에서 그분이 이렇게 안 되게 된 과정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김성태 의원 같은 분이 우리의 이 시스템을 공천해 주시는 것도 우리 국민의힘의 달라지는 정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개별이 누가 컷오프 되는지 문제, 그걸 너무 개별 개인으로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이 모두 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합리적이고 모두 다 수긍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디 현실 세계에서 룰이 그런가요? 그렇지만
공정한 공천, 사심 없는 공천이라는 점은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까지 그렇게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공천에 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영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관위를 단단하게 지키기 위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침에 비례정당 상당히 좀 늘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목표는 어떤 분이 오셔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어제 조국전 장관이 비밀번호 먼저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비례정당을 저희가 플랜 B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민주당의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독재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같은 분이 배지를 달 수 있고, 그리고 민주당조차도 엄두를 못 내는 친북 운동권들이 비례정당으로는 기웃기웃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망칠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로서 비례정당은 필요하죠. 그 비례정당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과거 우리의 비례정당은 그 경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관련자들의 사심이나 자기장사나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비례정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를 빚은 적도 많이 있어요. 비례정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꼼수와 협잡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구조를 제가 짜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별개로 완전히 각각의 우리 국민의힘과 전혀 다른 의견들을 오갈 수 있는 그런 도구여야 한다? 그건 국민의 뜻이 그렇지 않죠. 국민이 과연 비례정당으로서 우리가 내는 비례정당, 만약에 우리가 이제 플랜 B가 작동된다면 그걸 찍을 때 그 정당을 생각하고 찍겠습니까? 아니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찍는 거잖아요. 도구일 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역할을 잡음 없이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누구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가 그러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한다? 그런 정당을 원하세요? 그렇지 않죠. 국민들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정당은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의 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와 전략을 잡음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아까 조국 말씀하셨죠. 제가 조국 전 장관에게 대해서 굳이 대꾸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것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배지 달게 만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 그 본질은 뭐였습니까? 권력과 일부 언론이 권언 유착을 해서 조국 수사를 했던 저에게 보복하기 위해 했던 공작 아니었습니까? 본질은 그거였죠. 저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혐의를 결정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자그마치 9번, 10번이었죠. 그리고 구속까지 됐던 채널A의 이동재 기자도 무죄 확정됐습니다. 본질이 권언 유착 공작이었다는 건 이미 드러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창피함을 모르고 아직도 그런 얘기하는 것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이참에 말씀드리면 전과사범에 수많은 중범죄로 재판받기에 바쁘고 수사받으면 휴대폰은 숨겨야 한다고 강의까지 하시던 분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죠. 그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과 2심 실형 받고 민주당
이중대가 되기를 호소하고 있는 조국, 그리고 지금 이 위성정당의 시장판에 한몫 끼워보려고 하고 있는 극렬한 친북 종북 성향의 운동권들까지, 저는 이번 4월 10일에 총선거에서 민주당의 진용은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왜 절실하게 이겨야 되는지를 제가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해서 꼭 이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이 개혁 신당으로 움직이려는 좀 타진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런 정도의 공공성과 그런 정도의 정치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면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서 양두구에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어그로 끌어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말 또 하는 분들은 워낙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인천 계양을 출마하는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특별히 뭐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정말로 많은 이런 이 문제가 있는 분이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또 거기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유동규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의 책임입니다. 어제 사전투표 말씀하셨는데요. 사전투표를 민주당에서는 사전투표를 높으면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꺼내는 건 아니냐, 선거 불복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첫째, 그리고 벌써 뭐 이걸 가지고 뭐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저를 갖고 가려고 하던데요. 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관한 음모론이라 이런 거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다만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도 본질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절차 수준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자체를 이루는 것이 본질 중에 하나가 선거죠. 그 선거에 대해서 공정함과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눈높이, 그 기대는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로 폄하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거죠. 법에 나오는 대로 날인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과연 그동안 안 해오던 게 아니라 본투표에선 다 해오던 것이잖아요.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그 한 표의 가치가 낮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같은 한 표죠. 그러면 본투표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무리한 주장입니까? 아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왜 그러는지가 이상한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라는 주장이 마치 그래? 너 부정선거 뭐 음모론자야? 이런 식으로 억지 공격을 할 만한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도 보면 소쿠리 선거 문제도 있었고 그 이후에 국정원에서 해킹 가능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온 나라거든요.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명확하잖아요. 그 도장을 왜 안 찍으려고 하는 건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까지 나오면 귀찮아서 하나 찍을게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 행안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인원까지 대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안 찍죠? 저는 그냥 저 같으면 찍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정말 문제 있어서 그걸로 선거를 제대로 못할 거라면 본투표도 지장이 있었겠죠. 본투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문제는 그 내용을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관리할수록 민주주의의 질은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어제 김민석 대표 징역 5년이 나왔는데 김인석 씨는 백현동 로비스트죠.
그리고 그 로비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죠? 성남시장이었나요? 하도 많아서 헷갈리네요. 자, 그 로비의 상대는 이재명이었죠. 그 로비는 성공한 로비였습니까? 실패한 로비였습니까? 성공한 로비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재판부도 판결에서 김인섭 로비스트가 이재명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은 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침에 오늘 오다가 보니까 폰을 이렇게 차에서 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어제 선고가 났는데요. 그런 무시무시한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등장하는 판결. 그리고 오늘도 뭐 최고위 같은 데서 뭐 져놓고 좀 하하거리면서 웃기만 하시면서 실제로 그 답은 안 하시던데 그러려면 정치는 왜 합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거에 대한 답을 안 할 거면 정치는 왜 하는 거예요? 전 그거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께 묻겠습니다. 김인섭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보니까 얘기 안 하고 본인은 딴 얘기하고 뭐 홍익표 뭐 천주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 공격하라고 하던데 그거 사람들이 보면 다 알잖아요. 아니 과일을 뭐 홍익표 천주라고 먹었습니까? 자기가 먹었잖아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답하는 게 국룰 아니에요? 그렇게 도망다닐 거면 정치하지 말란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